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0쪽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대화의 원리는 이제 세 가지가 원리가 있는데, 먼저 협력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순서 교대의 원리, 공공성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좀 자세히 나오는데, 협력의 원리, 공공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를 우선 볼게요. 우선은 협력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공공성의 원리 중에 협력의 원리를 보면은, 음, 협력의 원리란 대화에 참여하는 이는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협력해야죠. 혼자서 떠들면 안 되잖아요. 여기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여기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정보의 관련성, 그리고 정보 제시의 방법. 요 이제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요. 대화할 때 우선 협력할 때 보면요.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대화할 때, 야,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긴 잘 해야지 하면은, 아, 이거 잘한다는 게 거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 왕따 당하기 쉽죠? 자, 그래서 정보의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해야죠. 요즘 뭐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데, 뭐 막 가짜 뉴스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정보와 관련성, 대화의 맥락은 흐름이에요. 흐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야, 오늘 너 어떤 음악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음악? 아우 나 음악 선생님 너무 싫어. 아우 나 그리고 음악 과목도 너무 싫더라. 아니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고 했더니 음악 선생님 싫고 음악 과목이 싫고 그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럼 흐름이 안 맞으면 또 그 학생은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정보 제시의 방법.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해라. 모호한 표현, 중의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중적인 표현 있잖아요. 나는 백화점에서 세일이 싫어. 뭐 그러면, 세일은 백화점 세일도 되고, 권세일 선생님의 권세일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의성이라고 해.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이렇게 있는 걸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명확하게 표현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볼게요. 그리고 우선 이번에 혹시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시험은 주관식 문제가 40%고 객관식이 60%입니다. 근데 주관식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활동한 거 중심으로 다 낼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 대화를 주고 나서 이 대화가 과연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하면은 정보의 양, 그리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야, 우리 공부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긴 잘해야지. 그 잘하는 것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거죠. 그런 식으로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보의 양이 없다. 그리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게 두 가지 쓰면은 100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동 중심으로 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 한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순서 교대 원리는 마찬가지죠.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말을 끊거나. 쉬운 얘기입니다. 서로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순서에 말할 사람을 지정하고,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누구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순서에 말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한 사람 누구나 다음 순서에 말할 수가 있게 되죠. 이 경우에 먼저 말이 시작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잖아요.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순서에 말할 사람 지정하지 않고 또 다음 순서에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말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잘 지켜줘야지 막 자기 혼자만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순서 교대의 원리입니다. 자, 공공성의 원리 볼까요? 공공성의 원리 보시면요.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인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하라. 여기 보면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뭐 요령의 경률, 뭐 관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 이렇게 써 있는데 적어 놓기만 하시고요. 이걸 갖다가 시험에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용어를 내지 않지만은 이게 그런 거다라는 건 적어 두시면 다음에 이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신에게 혜택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화하라.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라.
자신에 대한 칭찬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라. 자신의 생각과 비방의 생각 간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공통점으로 최대화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한번 예를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적어주셔야 돼요. 아까 그 요령의 경류, 관용의 경류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건데요. 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자, 문 닫아! 이렇게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계속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니? 좀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너도 추우니까 문을 닫아줘라. 이런 얘기겠죠. 또는 뭐 담배 피는 자동차 안에서 자기 차라고 담배 피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담배 냄새나 담배 좀 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담배 냄새가 차에 배기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밖에 나가서 펴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게 바로 요령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신에게 혜택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하라. 혜택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되는 것은 최대하라. 선생님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신에게 혜택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라. 나에게 혜택이 되는 게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건 최소화해가지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예입니다. 예는 꼭 적어두셔야 돼요. 또 하나 상대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하라. 상대에 대한 비방은 기분 나쁘잖아요. 자 보세요. 달리기 좀 잘한다고 의심되지 마. 누구나 그 정도는 해. 이렇게 비방하는 것보다는 너 참 달리기 잘한다. 육상 선수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상대의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하라. 자신에 대한 칭찬 최소화라고 했죠. 너 참 이쁘다 그렇게 얘기 누가 해줬으면은 자기네 칭찬 막 해가지고 뭐, 그래 내가 이뻐서 그런지 남자들이 연락이 계속 오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너도 이쁘면서 뭘 그래? 또는 뭐 이쁜 게 뭐 대수야? 이뻐봤자 뭐해? 라든가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거죠. 이쁘다는 거 갖다가 그렇게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해라. 이뻐서 뭐하니? 뭐하니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쁜 게 뭐가 이뻐 내가 너가 더 이쁘구만 이렇게 한다든가 그걸 갖다 겸손의 경륜은 원래 법칙 이런 뜻이에요. 법칙이라든가 원칙 이런 뜻인데 겸양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동의의 경륜은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너 어떻게 그런 결정할 수 있어? 그럼 기분 나쁘니까 살짝 동의해 주는 거죠. 그래, 너에게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서 해준 것 같으면서 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약간 좀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도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화하라 하는 예를 문장으로 쓰시오 또는 그 대화의 예를 쓰시오라든가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우선은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또는 자신에게 혜택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그 예를 쓰시오. 그 예가 되는 대화를 쓰시오. 라고 이렇게 주관식으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기억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동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6번째 수업입니다.